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유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버틀랜드 러셀이 작성한 행복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칼럼 정도의 가벼운 글인데, 우리가 왜 불안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불안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행복에 가까워진다. 자,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불안의 요소는 공포, 갈등에 대한 공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확대 해석하면 갈등에 대한 공포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작게는 회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으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 동료와 관계뿐만이 아니고 가족 간이나, 크게는 우리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지내자, 이런 형태의 비굴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어떤 갈등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그러한 불안이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첫 번째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갈등에 대한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만든다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그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경제적 불합리 혹은 불균형,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떡하지? 이런 것도 일종의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또 불균형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됐을 때 내가 경제적인 조금 하락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불안입니다. 이 사람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이러한 불안을 갖게 되면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에 나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불안 그 자체가 지금처럼 불행을 갖고 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불안에 의한 타인의 공격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갈등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불균등에 의한 불안, 두 가지.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만 해도 벌써 휴대폰을 몇 세대에 걸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는 가정집의 전화, 유선전화만 사용했죠. 그러다가 유선전화 하나가 불편하다라는 걸 느끼고 접선을 해서 이제 방마다 이제 그 전화기 몇 대 두고 받는 그런 형태였다가, 처음에 이제 그 접는 폰, 그 휴대폰 그게 나오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고 발전해 갔죠. 그런데 나올 때마다 그 어떻게 사용하나를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귀찮아서 새로운 어떤 휴대폰이 나와도,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와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전화만 받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또 어떤 사물에 대한 태도를 끊임없이 변경해 가야 된다는 게 있죠.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점 가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하는 그 주문하는 것. 그 주문하는 게 등장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바뀌었어? 이런 형태의 불안감.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면 거기서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죠. 그런 다툼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왜 노인분들이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그 젊은이들도 계속 바뀌어가는 과학을 어떤 변화를 몇 번 겪어보면 또 바뀌었어? 라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그런 불안이 인간의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불안,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불균형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른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안이 있을 때, 즉 인간이 행복의 정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인간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좀 적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제1원리와 같은 대작을 저술하는 과학자는 더 이상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대작을 써다가는 출판이 되기도 전에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지금 제 유튜브처럼 원리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인간이 불안해지고 더 행복도가 낮아지면 우리는 대부분이 진리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현재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을 찬미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진리나 원리를 찾아가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따라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간은 자기네가 어떠한 세계에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고 또 그런 거를 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중 속에서 대중이 좋아하는데 섞여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을 통해서 행복도가 낮아지면 이제 자신의 진리, 자신의 삶을 찾기보다는 대중이 좋아하는 것, 일반인이 좋아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한다. 인데 여기서 주관적 어떤 태도가 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의 삶을 살려는 주관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거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편협한 어떤 목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금전적인 성공이나 권력을 갈망하거나 그 다음에 대중의 숭배, 인기를 즉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에 힘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기에 번드러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두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편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많은 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금전적인 면이나 권력을 얻거나 또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태도, 그 태도야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인기를 추구함에 있어서 편협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그 편협한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럴 때는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 뒤쪽에 쭉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격렬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런 편협한 왜 모두가 편협해서 편협한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격렬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렬한 경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 행복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들이 밑에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목적, 편협,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편협한 목적을 추구할 때라도 한 30% 정도는 남이 좋아서 하는 행동과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를 간다든가 남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와 같은 그런 행동을 편협한 목적 70%, 아까 말했던 그런 행동 30%. 그래서 열심히 자기 목적을 추구하면서 여가를 갖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구에게 저 사람은 왜 친구에게 저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지? 당연히 그런 개념의 여유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더라도 여가를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친구에게 돈을 낭비하느냐 하더라도 친구에게 돈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가족을 부양할 텐데 하더라도 나는 그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겸해지면 오늘날 불안이 줄어들고 행복을 키울 수 있다. 자, 요런 얘기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불행한 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요소 때문이고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갈등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차이, 격차 때문에 갖는 불안, 과학기술 변화 때문에 갖는 불안,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편협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편협한 목적은 전부 진리나 장기간의 어떤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관계없는 그러한 낭비의 요소를 한 30%는 가져야 행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여기 잠깐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맨날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비굴한 행동까지 하면서 갈등을 피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친구 관계를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회와 관계에서 국가와 관계에서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갈등이 일어나도 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그 갈등을 견뎌내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튼튼해지고 아마 불안감도 줄어들고 또 다음에 그러한 갈등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갈등을 해결하라고 갈등을 이렇게 딱 맞서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조건 법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뭐 앞으로 쭉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겠지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버틀랜드 러셀이 얘기했던 행복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은 중공권 내의 지식인이라는 글인데 이 사람은 유소당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 대만 사람이에요. 김광주라는 분은 아마 그 우리나라의 작가분입니다. 중공권 내의 지식인들의 명단이 아니고 중공권 내의 지식인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고민에 대한 글인데 수필 혹은 소설과 아주 유사한 글로서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글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을 이제 소설을 요약해서 읽듯이 쭉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꽤 여러분들이 재밌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중공권 내의 지식인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